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한번 해드리기로 했는데요. 나중에 오후에 저녁쯤에 제가 자료를 좀 추려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 브리핑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3억 상승, 무려 32% 상승. 샵 파크리치 4.5억, 무려 64% 상승. 부산 아파트의 대약진이다. 가자! 밑에 조심스럽게 달아봤어요. 너만 가면 될 것 같아. 자, 부산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오늘 저녁에도 전세시장 특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 전세 특집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다주택자도 관심이 있고, 세입자도 관심이 있고, 옮겨야 되는 사람도 관심이 있고, 팔고 사고 싶어도 결국 전세가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죠. 자, 이 분위기 속에서 가지야 해도 될까요? 너만 가면 됩니다. 자, 매수 심리 얼어붙었어요. 거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매수세가 붙었고요. 없어요. 매수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매도세만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매수 심리 13.7까지 떨어졌어요. 요거 설정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증가세로 돌아선 거 맞고요. 전세 물량은 증가 순위가 전국 1위인데 그것도 기울기도 1위, 1위에다가 수량도 장난이 아니다. 월세 물량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7,000건. 전세 월세 합쳐보니까 21,000건이나 되더라. 어느덧 이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볼 때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자, 분양권 매물 숫자 한번 일주일 전과 대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주 대비 매물이 한 개 감소했어요. 근데 한 개 감소 속에는 이렇게 기장업처럼 분양권이 실제로 다 팔렸다기보다는 입주로 전환되는 이런 아파트들도 몇 군데 있었어요. 사실상은 매물 증가에 가깝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차트상으로는 975건에서 974건으로 한 건 줄어들었어요. 그 한 주간 분양권 매매 수십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한 20건? 한 20건 정도? 20건 안 돼 싶어요. 한 15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매물은 더 나오고 있는 상태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40건 중에서 신고가는 4건이 있었습니다. 10% 정도 비율 높은 거 아니고요. 8월 거래량 770건. 이게 지금 굉장히 느린 속도라는 거 감 잡으시죠? 9월에 거래되는 거 10건 중에서 4건이 직거래로 되었더라. 즉 어제 요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어제 방송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흐름으로 보면은 전월 대비 같은 날짜로 봤을 때 100건이 부족한 모습이다. 그 말인즉슨 전월보다 거래량이 100건 줄어들 것이다. 1100건. 근데 거래량 감소 수준은 더 확대되면서 1100건 되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105제곱미터요. 105제곱미터 거의 3억 가까운 상승. 12억 2천만원. 47층. 이게 층수가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잖아. 이렇게 해서 이걸 폄훼할까요? 폄훼하지 않습니다. 가자 외쳐줍니다. 자, 가자. 분양권이 근데 가격이 아마 저 정도 가격대로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폄훼하고 시작합니다. 띄우고 싶은 사람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정해드릴게요. 더샵 파크리치 66평형 대형평형 상승 있을 법한 일이야. 7억에서 11억 5천 가지면 상승률 굉장했죠. 그 60% 이상의 상승이잖아요. 야, 가자. 그래, 가자. 신고가 떴다, 가자. 그래서 거래 가액을 조회해보니까 2020년 7월 이후로 거래가 없었어요. 동일 평형에. 2018년도에도 6억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배 정도 올랐다. 그러면 부산에서 이 기간 동안 2배 정도 상승하고 많잖아요. 특별히 가즈아라고 외칠 이유가 못 된다. 그동안 거래 공백이 컸던 전형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려면 여기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시고요. 자, 이제부터 밑에 보겠습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9억 7천에서 22억 2천 하락해서 7억 5천으로 25% 정도 하락했고요. 구서 SK뷰 10% 이상 하락, 삼성아파트 10% 정도, 대신 더샵 8% 정도, 이렇게 7%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이 압도적이다. 신고가는 40건 중에 4건 밖에 되지 않는다. 포레나 동네에 34평형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2억 8,500. 이거 30% 거의 9억에서 떨어졌으니까요. 30% 가까운 하락. 층수도 뭐 비슷해 보여요. 46층, 42층. 자, 그다음 현대 그린맨션 한 18% 정도 하락. 화명 2차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가격 20% 정도 하락. 보합 정도 수준의 거래도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고 20%, 30% 하락하시는 거 보시고 오랜 침묵을 깨고 올라왔는 아파트, 이 아파트를 보시고 신축 아파트를 보시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분명 볼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근데 더 많은 이 40건의 거래 중에서 4건의 신고가 36건의 하락 거래, 어느 걸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지금은 요거 시점 보는 게 맞습니다. 갈 사람은 엄한 사람 데려가지 말고 혼자 가세요. 자, 신고가 제법 큰 폭으로 이것도 올랐어요. 한 15% 정도 올랐고요. 가격대가 갑자기 뚝 떨어졌죠. 이 3억대 미치예요 벌써. 40건의 거래 중에서 13번째 거래부터 3억대로 주저앉았고, 가격대가 중간 가격도 안 산다. 속을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무섭거든요. 중간 가격이라고 어설프게 달라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보다 가격 낮은 부분에 높게 사는 사람들 계속해서 많습니다. 건당 거래대. 근데 그렇게 사주는 사람마저 없어지면은 누가 사주나요? 부자들이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사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외에도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은 많더라. 건당 거래대금 줄어들고 거래량 줄어드는 것이 이 상상을 초월한다. 1100건. 과거 조정 지역일 때도 1700, 8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보였는데 그 거래량의 반토막. 그때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때는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을지. 3억 미만 거래 비중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모습. 6억 이상 부자들 안 산다. 부자들 절대로 안 산다. 이 와중에 대다수의 거래는 가격 싼 것들 3억 미만의 거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 9월달 현재는 한 건이고 거래량 많지는 않습니다. 힐스테이트 4역도 여기 대형 평형에 신고가가 한 건 나왔습니다. 4층이 10억, 27층이 10억 2천. 이거 신고가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요거 2천만원 올랐네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힐스테이트 4역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가요? 고점 대비 1.5억 정도 떨어지는 모습. 저 같으면 이거 힐스테이트 4역 2개 살래? 큰 거 1개 살래? 저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2개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다음 부산 오션시티, 요거는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 요거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3억 6천으로 1.6억 정도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전세 거래량 106건. 요게 지금 돈보와 아파트 투미 사이트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3개 자료가 다 다른데요. 요 거래 건수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요거 한 개 한 개 매달 자료 비교해서 나타냈습니다. 과거의 자료들도 몇 건 끼어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뭐 다른 사이트 아파트 투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세 거래 건수가 160건 정도로 오늘 수치가 나타나고 돈보 같은 경우에는 한 60건인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둘 다 약간씩 오류는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투미가 약간 더 정확하기는 해요. 아마 아파트 투미의 자료는 2022년도가 아닌 2021년도에 전세 거래 물건도 아마 같이 더해졌는지는 제가 제대로 끝까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로는 2022년도 기준 106건의 거래량이 신고되었습니다. 거래량 많지 않다. 거래량 앞으로 더 줄어든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숱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 이거 3.5 고점 대비 4.5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건 절대로 돈 돌려줄 수가 없다. 생돈 3.5 4점. 이렇게 돈 많은 이렇게 높은 전세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못 돌려줘서 대구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분쟁 관련 글이 올라오거든요. 억 단위 하락하는 거 지금 동그라미 치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 돈을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대출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야지 저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전세시장 규모가 800조예요. 800조. 이 중에 오버슈팅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전세시장 규모가 400조로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지금 800조 규모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400조가 더 늘어나야지 이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돈 못 돌려줍니다. 그럼 방법이 뭔가요? 배째라. 배째라 안 통합니다. 여러가지 법적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든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조금 더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이거 지금 대구 보시면 55% 수준에서 한 75% 수준인가 이렇게 수직으로 확 상승했어요.
불과 한 7, 8개월 만에 놀라운 현상입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고요. 비중도 10% 정도 수준. 정말 신기한 게 매매 거래도 그렇고 전세 거래도 그렇고 이 희한한 게 4억 이상 거래 비중이 10%를 유지해 나가더라. 10%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더라. 하위에 뭐 50%, 60%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팍팍하고 물가가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상위 한 10% 정도 사는 되는 사람들은 끄떡없더라. 요렇게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월세 거래도 줄어들고 전세 거래도 줄어들고 월세 가격은 약간 오르고는 있지만 야, 이거 언제까지 오를까? 언제까지 오를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제로 찾아갈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공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대 거래량 지금 7월의 거래 4,000건 밑으로 내려왔는데 8월의 거래 아마 더 적을 거다. 7월의 거래보다 더 적을 거다. 가을 때도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그 전세를 끊임없이 추적해 오면서 제가 가지는 느낌이네요. 전세 특집 저녁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서 정확한 시간은 말씀 못 드리겠고 아마 자료가 좀 준비가 다가오면은 그 커뮤니티 메모하는 곳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알림 가는 거 영상뿐만 아니고 게시글을 올려도 알림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